안녕하세요, 잡슈광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비롯해 한국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력을 과시하는 등 대만을 비롯해 주변국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중국 군사훈련에 단 한 번도 등장시키지 않았던 신무기를 투입시키며 공격적이고 노골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대만을 포함해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을 향해 첨단 레이더 설치 정황도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비난은 극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중국의 공격을 미리 감시하고 즉각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어선이 또 서해 최북단 백령도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시도했습니다. 중부 해경청에 따르면 4월 18일 특별경비단은 영해 위반 혐의로 80톤급 중국 어선을 해군과 합동으로 납포했습니다. 해당 중국 어선은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했는데 어선엔 통발 어구와 함께 꽃게와 소라 등 어획물 420kg이 실려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서해 NLL 주변 해역에서 우리 자원을 탈취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불법 어선들을 준 군사 조직인 해상 민병을 활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영유권 분쟁 지역이나 조업 갈등이 벌어지는 해역에서 언제든지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다 전시에 군으로 편입되는 민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으로 이들은 전체 민병 800만 명 중 30만 명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 민병은 훈련, 물자 운반, 해상 시위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해군, 해경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이들은 2015년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진입해 초계 작전을 수행하자 수백 척에 달라붙어 벌떼 전술로 압박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미 이지스함은 외형상 중국 선박들이 군함이 아닌 어선이어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중국은 타국 해군이 민간 어선에 대해 군사적, 물리적 개입을 쉽게 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하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국 불법 어선의 실상은 해상 민병대와 크게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 정부와 군으로부터 통제와 명령을 받아 해상 시위 참가, 외국 어선 추방 등 여러 역할을 맡아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또 올해 초에는 백령도 40km 앞까지 중국 경비함이 등장해 서해를 위협하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은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서해 공정에 노골적인 액션을 취하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경비함은 서해에서 움직이다 동경 124도 선에서 멈추지 않고 10km가량을 더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경 124도는 중국이 자신들의 해상 작전구역 경계선이라며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으로 현재도 중국 해군 경비함은 이곳 해역에 거의 매일 출몰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해 공군력을 한국 쪽으로 접근시키면서 활동 범위를 야금야금 넓혀가며 서해를 중국의 앞마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해는 중국 해군 경비함뿐만 아니라 중국 해상 초계기가 동경 123, 124도 상공에서 거의 매일 수차례 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전략 무기인 잠수함까지 대놓고 노출했었습니다. 지난해 중국 해군의 위안급 잠수함이 동경 123, 124도 해역에서 물 밖으로 나와 항해하는 장면이 우리 해군에 의해 포착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중국 해군이 2005년 배치한 신형 잠수함으로 최고 속도 마하 3, 최대 사거리 537km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공격 잠수함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속내가 또 한 번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계속 서해를 위협하는 중국이 백령도를 습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군사 언론 매체 제인스에서 중국이 백령도를 습격할 수도 있다는 분석 기사를 올린 것인데요. 최근 중국은 해군 전력을 급속도로 강화하면서 침략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포항을 손에 넣기 위해 반드시 백령도를 공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중국 세력 아래에 두기 위해 중국이 해상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둥반도에서 백령도까지는 3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중국의 강습 상륙함이 육전대를 싣고 진격한다면 8시간이면 백령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국의 해상 강습 위협이 커져가고 있지만 한국은 해상 감시 레이더 2 개발에 성공하면서 백령도를 지키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군의 해상 감시 레이더 성능이 크게 향상돼 서해에 있는 중국 항구를 전부 감시하고 바닷속에 감시 장치를 설치해 해저에 있는 중국 잠수함의 활동까지 감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사청은 2024년까지 해상 감시 레이더 2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듬해부터는 모든 해안 감시기지에 있는 해상 감시 레이더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는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것은 물론 기존의 해상 감시 레이더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요 성능을 보면 탐지거리가 훨씬 더 길어졌고 인접한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1.5배 커졌습니다. 추적 능력의 경우 동시에 추적 가능한 표적 개수가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나 한 번에 더 많은 표적을 식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감시 레이더를 강화하며 중국을 철저히 지켜보자 최근 중국도 한국 쪽으로 레이더를 설치하며 대만은 물론 한국, 일본까지 감시 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성이 찍힌 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동부 산둥성에 기존 초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에 이어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레이더를 추가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새로운 초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는 북동쪽 방향을 가리키며 지난 2019년 이후부터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 대부분 지역, 심지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조기 탐지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저장성 리난과 헤이룽 장성에서도 초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 기지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 이 또한 한국, 일본, 대만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조기 탐지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거리 탐지 능력을 향상하는데 중국이 상당한 투자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군용기가 동해와 이어도 상공에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해 위협했던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달 24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은 카디지 진입 전에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았고 진입 전부터 전투기를 출격시켜 전술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우리군은 감시 레이더를 통해 이를 감지하고 공군 전투기를 곧바로 출격시켜 군용기를 바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방공식별구역 진입 시점인 지난달 24일은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ICBM을 쏜 날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전 조율 후에 움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카디지를 침범하는 중국 군용기들을 탐지하기 위해 한국은 계속해서 탐지 기술을 개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적 항공기를 탐지하는 중앙방공통제체계 핵심 기술의 독자 개발에 성공하면서 중국을 감시할 체계가 한층 더 꼼꼼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연구진은 방공체계의 핵심인 능동항적 추적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앙방공통제체계는 다수의 장거리 레이더로부터 수신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를 자동으로 식별, 추적, 요격 관제하는 체계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방공 레이더로부터 수신한 표적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자동 추적할 수 있어 한국 영공을 침범하는 적기들을 탐지하는 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은 이러한 감시 체계뿐만 아니라 공격 능력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군이 SLBM 연속 발사에 성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도 크게 긴장하고 있는데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 SLBM은 쏘기 전까진 발사 지점을 모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 즉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로 불립니다. 지난해 가을 우리군은 처음으로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하며 공격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군은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SLBM 연속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20초 간격으로 탄도미사일 2발이 연속 발사됐고 400km 이상 날아가 표적을 모두 정확히 명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속 발사는 전쟁의 판도를 바꾼다는 SLBM의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는데 우리군은 지난해 9월 수중 발사 성공 후 불과 7개월 만에 이를 성공해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여러가지 목표를 대규모로 파괴하고 잠수함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적 미사일도 동시에 없앨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도산 안창호함에 SLBM 6발을 탑재해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하고 현재 건조 중인 더 큰 잠수함엔 10발씩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탐지 능력과 공격력에 크게 놀란 중국은 앞으로 서해상에 더 출몰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